네, 우리 마지막으로 모셔볼 분은요, 이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볼까요? 나 직장 다니면서 같이 준비하려고 한다. 꽤 있으시네요. 거의 동차랑 비슷한 비율로 있으신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마지막이라 좀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직장 다니면서 휴직 안 하고 병행으로 합격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3년 이상 필요하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랑 상담할 때도 사실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속으로 그런가?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곤 했었는데 이분을 보니까요. 합격할 수 있더라고요. 휴직하지 않고 유예로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한테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인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학업 병행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겠죠? 네, 박진성 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합격을 했고요. 27기 박진성 노무사입니다. 어, 저는 일단 개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는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랑 심리학이라서 법학 베이스도 없고, 인사 베이스도 없고, 아무 베이스가 없었어요. 단지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라는 욕망 하나로 여기 왔고요. 그리고 저는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학 과목 모르니까 몰랐고 경제학은 전공 안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 이유로 경영조직론을 고르실 거예요. 그랬고 저는 공부 장소가 독서실도 아니고 집이랑 스타벅스. 네, 제가 직장인인데 독서실까지 가면 너무 삶이 우울할 것 같아가지고 네,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하신 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냥 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왜 휴직을 안 했냐면 휴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휴직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휴직은 못했고 계속 병행을 하다가 시험 전주에만 5일 동안 휴가를 내서 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거 녹화 안 되는 거 맞죠? 네. 아유, 원하던 바와 같이 퇴사를 하고 지금은 노무법인에서 노무사로 근무를 한 지 이제 막 10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과목별 팁은 저는 작년이라서 잘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냥 이런 수험 생활의 팁만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병행도 그렇고 학업 병행도 사실 시간이 제일 문제예요. 네. 시간 확보가 많이 안 되는데 저는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근데 되게 진부한 말인데 언제를 활용했냐면 출퇴근 시간,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통학 시간, 지하철이 되게 많이 붐빌 텐데 저는 이 스마트폰을 엄청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할 치를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걸로. 네, 사진을 다 찍고 출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봤습니다. 보통은 판례를 많이 봤어요. 지금 판례 어떻게 외우지가 제일 관건이실 거예요, 아마도. 이거 내가 다 외울 수 있나? 이럴 텐데, 우리 노래 가사 같은 거 쓰면서 안 외워도 가끔 외워지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원리였던 것 같아요. 좀 스스로 노출을 많이 시켰고 계속 이렇게 보면 아무도 내가 공부하는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뭐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쓱쓱쓱 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에도 저희는 점심시간이 좀 뭐 1시간 반 정도였기 때문에 30분 정도 같이 밥 먹고 1시간은 이제 갈 데가 있습니다 하고서 가면서 이제 봤죠. 핸드폰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전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나의 회독수, 노출 횟수는 휴대폰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로 다니는 경우에 저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이 3시간인데 그걸 다 공부를 하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시간 정도 했다고 하고 점심시간 1시간 했다고 하면 하루에 짜투리 시간이 3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3시간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더 하면 하루에 6시간씩 확보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죠. 시간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첨삭 같은 경우가 이제 신림동에 대면을 하러 오기가 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 카톡이랑 전화로 많이 받았어요. 네, 에스더 쌤만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이 카톡이랑 전화 첨삭을 받았고, 제가 냈던 답안지는 스캔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의 이런 미디어들로 많이 활용을 해서 극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또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순수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몰아서 듣거나 인강을 듣게 되면 이 강의 들은 시간들이 다 공부한 시간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뭐 하루에 강의 6시간 들었다. 근데 그건 강의를 들은 시간이지 내가 공부한 시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순수하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진짜 못해도 한 3시간? 아니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1시간 이상이라도 확보를 하자, 꾸준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공부를 해나갔고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팁, 시간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꼭 응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주말에 몰아들었어요. 평일에는 저 혼자 공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 여기 합법에 와서 몰아들었는데 모의고사는 전업수험생이랑 똑같이 다 치렀습니다. 네, 그걸 치르려면 금요일 밤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치만 그거는 왜 했냐면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외워도 점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의고사는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든 생각은 전업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네, 전업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업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양이 있을 거고 직장을 병행하거나 학업을 병행하면 뭐 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려면 공부량이 아니고 그날 긴장된 그 상황에서 내가 외운 거를 얼마나 많이 꺼내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네. 이만큼 공부했는데 요거밖에 못 꺼내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가 공부한 것만큼 다 끌어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주말에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와서 꼭 모의고사를 다 봤습니다. 근데 점수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았고 다만 정신승리는 하시면 안 돼요. 아, 나 이번 주에 기말고사였으니까 아니면 나 직장 다니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이거 안 돼요. 정신승리는 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너무 낮다고 해서 기가 죽지는 않았어요. 출제는 강사가 아니라 교수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좀 시험장에 대한 긴장감 체험도 많이 해보고 사실 그 수능 본 지도 오래됐고 또 직장 다니다 보면 그 긴장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전업수험생분들이랑 하다 보면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이랑 멘탈 관리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왜 수영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다녔어요. 저도 새로 다녔어요. 왜냐면 체력이 너무 부족해져가지고 정말 강제로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체력을 키웠고 이제 회식 같은 자리를 가면 이제 술을 안 먹을 순 없어요. 뭐 내가 종교적인 이유라고 처음부터 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갑자기 술 양이 줄면 다들 의심해요. 뭐해 왜?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런 걸 다 버티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체력까지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따로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는 가벼운 운동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아예 운동하는 시간을 잡아서 하셔도 좋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험을 왜 시작하셨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퇴사가 목적이었고 뭐 퇴사가 목적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인사팀이라서 좀 승진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있어야 이직이 되나? 아니면 꼭 이게 있어야 인사팀을 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을 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신 목적 그대로만 가지고 쭉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직장을 병행하면 장단점이 뭐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동의 카페에 수기도 올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점이 되게 많아요. 병행을 하면 단점이 개인 약속 다 이제 못 가는 이유 설명해야 되는 거, 뭐 결혼식 아니면 회식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잘 못 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양쪽에서. 회사 일할 때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할 때는 회사까지 다녀와서 일해야 되나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단점이고 마지막은 주변에서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노무사 뭔데?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게 어려웠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거 진짜 장점이에요. 고민할 시간이 없고 공부밖에 못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잖아요.
수험생일 때는 잘 몰랐는데 직장 경력을 가지고 노무사가 되시면 메리트가 엄청 많아요. 예, 경력 쌓기도 너무 좋고 법인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그 한 번에 경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직장이랑 병행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합격 사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